예, 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성격을 이렇게 보는 것을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사주에서 성격을 이렇게 보는 방법을 주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분 본명을 보고 이분의 성격, 첫째 본인의 성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의 성격, 세 번째는 뭐 시어머니의 성격, 이런 것들을 사주 내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성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행동 양식입니다. 행동 양식. 예. 행동 양식이에요. 이 사주 내에서 그럼 그러니까 어떤 행동 양식이 발현될까?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 양식이 발현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계절을 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만춘의 늦가을입니다. 늦가을. 만춘의 늦가을이니까 이 사람 본인의 이 을목이라는 것은 늦가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예. 늦가을에 목은 목, 즉 을목이라는 것은 이 본인은 금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금을. 예. 금을 화를 가지고 마지막에 수기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즉 겨울로 가기 위해서 겨울에 활용할 열매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가는 시기예요. 예. 이때 이 사주 잡으면 금이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도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 경금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했죠. 금은 항상 봐야 될 게, 이 경금은 성장을 목표라는 거, 성장. 예. 그 다음에 신금은 수기로 가기 위한 저장 용도예요, 저장. 예. 근데 이분은 지금 이 화로 금을 막 익히죠. 예. 성장을 시키려다가 저장을 하려고 했다가 많이 익힌다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성격이 일관되지 않다. 일관된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관된 성격이 아니고 변덕이 심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이 가을에는 가을의 목은 매우 왜 이미 자기 에너지를 다 소모해가지고 마지막 자기 에너지를 금으로 전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조심스럽게, 우리가 늦가을의 마지막 그 수는 역할이 뭐냐? 늦가을의 수의 역할은 뭐냐면, 목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조심해. 너 이제 겨울이야. 너 곧 얼어 죽을 거니까 빨리 네 에너지를 다 금으로 만들고 이젠 너의 안정을 찾아. 이게 수의 역할입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죠. 자제력이. 예.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어. 왜? 이 수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예. 늦가을에 이제 곧 다음 달이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는데 아직도 금을 만들려고 막 여기저기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은 많이 한다. 노력은 많다. 노력은 많아요. 다만 그 노력이 정당한 노력이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조급하고 너무 결과 중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심성이 없고 없어.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수가 만약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수를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조심성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게 신약하니까 인성이 용신이냐 이렇게 인성이 용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내용들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친으로 표시하는 순간, 글자의 속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의 생동감이 있는 나름 각 글자의 하나하나에 갖고 있는 생동감이라든가 속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겨울에 이 목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에너지를 다 소비했고 이제 겨울에 가서 자기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될 시기예요. 그때 이렇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막 소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조심해. 그러니까 이 남편은 뭐예요? 당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남편은. 그런데 여기 가로막혀 있어, 이게. 막혀 있잖아요, 이게 토로.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안 들리냐? 이 분의 입장에서는 술토가 재성이죠. 재성이란 무엇이냐? 일의 결과예요, 일의 결과. 결과죠. 돈도 되지만 일의 결과도 돼요. 계산적인 마음. 지지했으니까 행동이 돼요. 행동.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언제 형성됐냐?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막아버리잖아요.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이 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었다면 다행인데, 여기에는 을목이 있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제적인 행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이 겨울에 자기는 이미 다 열매를 다 맺어놓고 이제 겨울에 가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봄에 싹을 틔워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그것도 성장시키려고 계속 막 열매를 막 성장시키려고 되지 않는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와이프가 그렇게 막 너무나 그 자제력 없고 막 하는 행동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도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가 되냐? 시어머니도 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아들의 그러한 며느리한테 잘하려고 하는 행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방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원국에서 태어날 때 이미 그 성격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지지에서 행동은 신금으로 행동해요, 이 사람이. 예. 즉, 이게 뭐 어머니죠? 어머니한테 보호받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보호받는 거야, 보호. 마마보이죠? 마마보이. 보이. 예, 마마보이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화로 자기는 이미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금이 완전히 됐던 그런 금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완성이 안 된 것 같지만 땅에는 또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수기로 자기가 이제 수를 만들어서 지친 목을, 그러니까 이 명주의 여자분도 지쳐 있단 말이에요. 지쳐 있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럼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자기가 어머니한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 자기가 지상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또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겁제도 되지만, 예? 이게 겁제도 되지만 지상에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즉 자기는 해줄 마음이 있지만 어머니가 야 그렇게까지 여자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들이 며느리한테 뭔가 자제시키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이때 여기에 사이를 토국수 해도 되지만 신사를 여기 적용하는 거예요. 격각 이렇게. 예,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격각 이렇게. 예. 이 여자분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이렇게 막 해서 남편만 이렇게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알아줘서 이것을 자기한테 또 자기가 지친 마음, 가을에 목은 이미 지쳐있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예. 가을에. 그래서, 예. 그것을 위로를 받고자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남편한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잉된 노력인 거죠. 과잉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사람도 이 부인의 노력을 어느 정도 이해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의 어머니고 이 사람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어머니가 아니라면 이 경금의 인성이죠. 예, 인성. 즉 생각이 여자는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심의 고루한 생각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각 상황들의 상태들을 계절을 중심으로 다 보는 거예요. 계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에는 용신도 필요 없습니다. 용신도 필요 없고 강약도 필요 없습니다. 예, 강약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필요 없습니다. 네. 그 가을에 자기의 그 역할들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가, 그럴 때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계절하고 구성을 보는 거예요. 구성을, 이렇게. 구성을.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황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변을 해주면 옆집에서 살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신강한이 어떻고, 신약하고 어떻고, 이렇게 그런 것을 막 따지기다 보면은 어려워요. 사주 보기가. 예. 사주 보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여기서 보면 시어머니와 이 사람의 입장, 이 사람과의 입장, 이런 갈등 구조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뭘 중심으로? 계절을 중심으로. 지금 이 사람 외롭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약간 염세적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랑 못 받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공부를 어디서 했겠어요? 여기서 했겠죠. 유학 가서 했단 말이에요. 유학. 왜?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니까. 즉, 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유학 가서 한 거예요. 유학이나 멀리 가서, 그 시대는 어디 가서 나왔든지 아니면 학업을 중도에 그만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부모님의 사이는 어떨까요?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이. 자, 이게 어머니죠? 어머니. 여기 아버지죠? 사이 안 좋겠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 신금을 키우죠?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고. 근데 어머니는 자기 또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다르죠. 정체된 생각이고 이것은 발전하는 생각.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꿰뚫어 보면은 정말 그 옆집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격을 보냐 할 때 신강, 신약 따지고 이렇게 이게 약한데 인비가 이런 것들은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조금 한번 여러분께서 이 명리학을 보면서 이게 자연에서 왔다는데 깊이 있게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들어있고 할머니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하는 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자식, 식상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사주를 하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기륭을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부인한테 뭔가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서 잘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고. 그럼 그 사람도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근데 무턱대고 너는 인성으로 가야 돼. 되나? 이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좀 하려면 이제 종교나 철학으로 좀 가서,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왜, 멀리에서 가야 되니까, 이런 데 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의 수련을 닦는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여기에 축 중에 개수가 있죠. 이게 가을에 개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헛자로 있어, 헛자. 헛자로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쓰든지. 그래서 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한테. 자, 오늘은 사주에서 성격을 보는데, 나뿐만 아니라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까지 쭉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러한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